자, 어제 이재명에게 중요한 일들이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을 불송치했다.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고발 3년 3개월 만에 제3자 뇌물 제공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했고 답변서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 프로축구구단 성남FC의 구단주를 겸했는데 여러 기업으로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하고 그런 기업들의 광고비가 160억이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두산건설에서 42억, 네이버 40억, 농협 36억, 분단 차병원 33억 등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에 바른미래당에서 당시 6개 기업에서 돈을 받고 그래서 두산의 병원 용지 방치되던 곳에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주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고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난해 10월 선거법의 무죄 확정을 이재명이 받자 말자 그러면 작년까지 2년을 묵혀오던 성남FC 사건을 작년 10월 선거법 무죄 이후에 또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이재명을 소환하려고 하자 이재명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외부에 흘려서 언론에 흘려서 부풀리기를 한다라고 반발을 했고 이후 서면 조사를 했고 7월 26일 이재명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전면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한심하다. 몇 년째 피의자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해왔고 경찰은 이재명의 답변서와 수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했고 이재명과 성남FC 기업들 간의 3자 뇌물 의혹을 조사했지만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건이요. 커질라면 한정없이 커질 수 있는 건이었고 또 덮어버리면 이제 이재명에게 더 이상 큰 건은 없을 거라고 봤는데 결국 덮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지금 이재명의 비리를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척근인 한 이 조폭 조직의 조직원을 수사하면서 이재명의 비행위를 준수하라고 2017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국제 마피아파 조직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 대표를 맡고 있기도 했고 중국,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다고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또 이와 별개로 경찰에게 수천만원 뇌물을 줘서 징역 2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수미가 차량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나 이재명이 이걸 또 이 사람하고 잘 알고 이 도움을 주고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해왔는데 자, 이 부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 프로에서 2018년 7월 달에 방송을 했지요. 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루설 걸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이래가지고 이 은수미 이재명이 조폭 출신 기업가인 코마트레이더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유착관계를 가지고 성남시 경기도의 조폭과 정치인의 유착관계를 다룬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25살 공대생 임모 씨가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참혹하게 죽었던 2015년 사건을 달았는데 그 유력 용의자가 붙잡혀 한국에 송환됐고 경찰이 살인, 시체 유기, 도박, 개장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이 살인, 시체 유기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했고 관련자 김 씨가 임 씨 사망 이후에도 베트남에서 활보하는 등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비호를 받았고 이 조직의 대표 코마 트레이더라는 회사를 차린 이모 대표가 이 김 씨에게 자신이 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을 물려준 것이라는 전 조직은 정언을 내보냈고 그리고 이 대표의 코마 트레이더가 성남 지역 전질 경찰을 고용하는 등 경찰과도 결탁됐고 은수미 이재명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은수미가 운전기사 한때 이 월급이 코마 트레이더에서 지급됐고 성남 마피아 집단 검거 당시 이재명이 변호를 2007년에 맡았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때 코마 트레이드가 성남시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이 되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하던 내용이 이 부분의 핵심인 이준석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KBS가 이 부분을 어제 9시 뉴스에 보도한다고 예고하고 그 다음에 이 표적 수사를 해온 것이 아니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비의혹에 대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여기에 이준석과 성남 유명 인사들을 샅샅이 털었고 가족들에게도 다 털었다. 이렇게 이제 강압성 수사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에게 자금 지원을 하거나 인력 지원을 한 일이 없다고 했더니 검사가 돌변해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당신은 대답만 해. 내가 좋게 이야기하니 우습지. 탈탈 털어서 15년 살게 해줄게. 와이프, 형, 엄마 내가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구속 재판만 3, 4년 받게 될 거고 수억 쓰게 해줄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틀렸어요. KBS가 이렇게 압박 수사를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이런 압박 수사에 대해서 감찰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대검 감찰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강력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은 전혀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수사검사도 황당해하고 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왜 터졌겠느냐? 저는 검사가 단순히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면 자기 판단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권에서 그런 걸 암시했고 그래서 검사가 용기를 내어서 이런 수사를 했을 건데 이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고발 청구와 더불어서 같이 터지고 있는 거는 이제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정권이 윤석열의 중앙지검장 때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을 보고 이재명을 심하게 다룰 때인가. 그렇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수사도 정권이 벌려왔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정권이 해왔고 대깨문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다 달아들었고 자기들끼리 싸움이잖아요. 문가리와 이재명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압박성 수사를 했고 몇 달 전까지도 이재명이 검찰, 경찰에 불만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동시에 그 경찰은 무혐의 그리고 검찰은 압박 수사를 했다고 KBS가 정부의 앞잡이 방송 KBS가 보도했어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검찰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재명을 그 시점에 대통령 나갈 거라고 그렇게 조사해서 자기 라이벌들을 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청와대나 권력 핵심이 그런 뉘앙스로 뭔가를 비치니까 검찰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이재명과 문가리 사이에 뭔가가 7월 말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시점에 뭔가 딜이 끝났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지 이렇게 되니까 스톱이 걸리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세게 조져라 했다가 이에 대해서 이제 스톱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원인을 윤석열 쪽에다가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이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먼지 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 무소불위의 검찰, 그러면서 이재명을 겨냥한 판짜기 수사는 사냥꾼을 연상케 하고, 이 천인공노할 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고발 청부나 또 이 강압성 이재명 주변 조폭에 대한 수사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그걸 반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재명 조져하에서 패다가 이제는 그만해 하고 덮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시켰던 것조차도 윤석열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제는 민주당 경선을 좀 더 볼 것도 없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들이 좀 있겠지만은 문가리와 이는 사실상 지금 관계가 화해가 되고 둘이 틀었다. 그래서 이재명을 꺼렸던 친문들이 본선에서 될 사람을 밀자고 친이재명으로 기울고 있다. 이해찬, 김어준이 이미 일찌감치 이재명 쪽에 기울었고, 부산 출신의 친문인 전재수도 지지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친문 진영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재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지를 밝혔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 현역 7명 가운데 이재명을 지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얼추 좀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친문이 지지해서 당대표가 되었던 이낙연은 뭔가 최근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이명박 삼행론도 엇박자가 났고, 또한 문이 최근 검찰 언론개혁에 대해 속도 조절을 말하는데, 이낙연은 정기국회 안에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경론을 고수하는데, 제가 볼 때 7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이낙연이 이재명을 따라잡지 않겠냐는 분위기였는데 7월 말부터 다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7월 말 시점에서 문과 이는 서로 틀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경선은 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